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마구치라고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뒷받침하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서비스 환경의 이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야마구치이고요. 2012년에 입사를 했고 광고 업무 개발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드웨어 구축 운용을 담당을 했고 최근에는 DS 사업 셋업을 하는 등 데이터 영역 엔지니어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로덕트 개발팀의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DS API, DS 데이터셋, BO, 백오피스 이 세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 매니저로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후저편이 가지고 있는 멀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활용은 이 광고 서비스나 사내의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일본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검색 로그나 위치 정보 로그를 중심으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상류 공정인 상품 기획이나 물류의 최적화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4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DS 인사이트, DS API, DS 데이터셋입니다. 이것은 프로덕트로서 그리고 DS 애널리시스는 애널리스트가 분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DS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이해를 목적으로 한 웹툴이 되겠습니다. 검색 로그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관심사, 흥미를 알 수 있는 피플이라든지 위치 정보 로그를 활용한 유동 인구 분석이 가능한 플레이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S API는 이러한 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스템 연동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S 데이터셋은 시장 분석이라든지 상품 분석 그리고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 이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주위에서 DS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검색 로그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80억 정도의 유니크한 검색 쿼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검색하는 야후 날씨 등 이 하나하나의 로그가 축적이 되어서 이 방대한 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의 데이터 양은 연간 약 100테라바이트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DS 사업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를 위해서 500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후에는 월간 8,400만 명의 액티브 유저가 있습니다. 일본인 중에 5명 중 4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별 검색 랭킹을 비교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쿼리별로 검색량을 비교함으로써 타사가 어떤 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데이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분석을 위한 집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 분석에서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업에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석 환경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처를 했는지 이 토픽을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픽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자를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분석자들에게 유연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세 번째는 분석의 전처리 시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픽,
분석자를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분석을 하고 또 데이터 집계에 시간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집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은 집계가 아니라 그 집계를 해서 이제 수집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하고 또 수집을 하는데 몇 시간이나 소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분석 툴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 랭킹은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랭킹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예에서는 야후와 관련된 키워드 랭킹인데요. 야후를 포함한 키워드 랭킹과 통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야후 트래블의 전국 여행 지원, 야후 쇼핑, 특가 정보 등 사용자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분석을 할 때는 야후뿐만 아니라 타사를 포함해서 검색을 함으로써 유저들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것을 기획, 입안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로 취득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키워드로 추출을 하고 그 안에 통계 정보로서 성별 연령대의 비율 그리고 지역별 통계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시행착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고속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기능으로서 제공하는 것인데요. DS 사업에서도 하나뿐만 아니라 검색량 추이라든지 키워드의 시계열 변화 등 굉장히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을 다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번의 검색 그리고 이런 정보 취득을 수초 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분석 결과를 고속으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규모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데이터 마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또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스토리지 비용을 줄이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구성 이미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레이턴시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트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DS API에서는 이 레이턴시를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전용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마트를 사용을 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서부터 이 키워드별 연령대 비율 등 기능에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 정보와 랭킹 정보 등 이 기능에 특화된 정보로 분할을 해서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둡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립을 하는 것은 몇 초 정도의 레이턴시밖에 보장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해서 더 고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통계 정보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능이 늘다 하더라도 그 스토리지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랭킹을 예로 들어보면은 랭킹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전용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통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용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것은 와이드 테이블로 키워드별로 성별 그리고 연령대 비율을 구축을 했습니다. 실제로 활용을 할 때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키워드, 랭킹 정보, 그리고 볼륨 제어 등 많은 사용자들이 시행착오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 더 빠른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마트를
이 전용 데이터 마트를 이제 분할을 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 집계가 끝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더 깊은 분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유연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한다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트렌드인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다음은 예를 들어서 특정 유저 그룹에서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골든 위크 등 이 특정 시기에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검색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야후, DS 야후 등으로 이 어순을 바꿈으로써 이 동일 의도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데이터를 유연하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 마트에서 이 트리노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사용자 속성으로 집계를 하거나 임의 기간 그리고 카테고라이즈를 통한 집계를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유연하게 되면은 계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사용자들에게 유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집계 비용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DS 사업에서는 DS 사업 전용으로 데이터셋과 DS 페르소나 이 두 개의 서비스의 트리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메인 데이터 마트에서 SQL 친화적인 데이터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용 서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집계 비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리노 이용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 집계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컴퓨팅 리소스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분산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노이지 네이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검증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가로 축은 한 번의 집계를 어느 정도 기간을 다룰 건지, 세로 축은 실행 시간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까지 여기까지는 집계가 가능합니다. 직선적으로 집계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6개월 이상의 경우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트리노 클러스터의 메모리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조업 자체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서비스에서 유저가 계속 늘어나거나 유저의 니드가 늘어났을 때 다루는 데이터 분량 그리고 컴퓨터 리소스의 컨트롤 이러한 것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집계 기간입니다. 그리고 병렬 실행수입니다. 그래프에서는 한 달 동안 그리고 2달 동안 각각 병렬 실행을 한 집계 결과입니다. 둘 다 모두 병렬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실행 시간이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의 경우에는 두 번째 병렬, 6개월 견내 3병렬 이것도 클러스터의 상한에 이르렀을 때 실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조업이 실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업이 실패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 번이라도 조업이 실패하면 유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라는 것이 노이지 램바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트리노를 복수 서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조업이 노이지 네버로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응으로서 하나는 서비스마다 리소스 그룹을 나누는 것입니다. 리소스 그룹을 나눔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안에서 통제를 하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는 트리노
직접 리퀘스트뿐만이 아니라 잡의 매니지먼트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병렬 실행을 하고 있는지 통제를 하기 쉬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워집니다. 유연한 분석 데이터 제공을 위해서는 트리노를 이용을 하거나 SQLI의 집계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성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한 번의 집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리소스랑 마주보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데이터 이 제한이 발생합니다. 한편으로 유연한 분석이라는 것은 유저의 하나의 큰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입니다. DS 사업 전체적으로 시스템입니다. DS 사업에서는 범용적으로 다루는 분석 그리고 전형적으로 다루는 분석 이 두 가지 니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마트 자체는 메인 그리고 메인이 있고 거기서부터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합성이라는 것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코스트, 스토리지 코스트 각각 과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양쪽 있음으로써 서로 보완을 하면서 최적화가 가능해집니다. 범용적인 분석에서는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시간이라든가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도 누구나가 다룰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연한 분석이라는 것은 보다 깊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팅 시스템에 과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기간만 가능하다는 것이 과제입니다. 양쪽이 있음으로써 많은 유저 니드에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석 환경이라는 것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스케일 하시기 위한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최적함으로써 스케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화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전처리의 번잡함, 이것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스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DS 사업의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 중에 약 80%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사고 계시는 날짜의 양식을 맞춘다라든지 표기 등을 맞춘다라는 그런 분석을 위한 번잡함을 줄인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를 하는 구조는 가장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DS 데이터 세트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검색 키워드가 어떠한 전처리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검색 키워드라는 것은 야후 재팬의 검색을 이용을 하는 유저가 입력을 한 것입니다. 유저가 입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순이 다르다라든가 영어란 일본어가 같은 의도이지만 섞여서 사용이 된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후 데이터 솔루션 야후 등 각 로그는 남아있긴 합니다만 각각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분석 목적은 유저에게 DS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지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를 묶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다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리라든지 그리고 하모나이즈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검색 키워드의 전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용어 등을 정확하게 추출을 못한다는 것. 또 하나는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후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야후 데이터 솔루션이 하나의 단어인지 아니면은 별개의 단어인지 또 분할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상품명,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추출하는 건지 인지를 하는 것이 힘듭니다.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키워드의 전처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정취를 하면서 이러한 단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검색 키워드 분할 부분인데요. 우선 스페이스 구분이라든지 적절한 단어로 추출해서 토큰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 추출한 토큰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토큰이 과연 어떠한 의도로 사용을 할지를 파악을 하기 위한 라벨링입니다. 마지막은 이 라벨링을 활용해서 복잡한 분석, 집계를 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에서는 집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좁 사전 시스템, 아그리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단어를 분할해서 토큰화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SQL로 하고자 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리노로부터는 데이터 추출만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것은 아그리게이션 시스템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시스템에는 집계에 필요한 앞서 말씀드린 룰을 등록해 둘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등록을 해두면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가전업계용의 사전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전 자체도 클라이언트 니드에 맞추어서 튜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활용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계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것은 어느 제품에 대해서 유저의 트렌드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활용 이미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에어컨과 같은 제품인데요. 상품마다 유저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가격이라든지 입소문 유저가 궁금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근원이 되는 통계 정보라는 것은 키워드마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인데요. 키워드라는 것은 유저의 검색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복수의 단어가 있다 또는 어순이 다르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의 경우 한자랑 히라가나가 섞여 있으며 어순이 바뀌거나 복수의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분할해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토큰 분할인데요. 이 토큰 분할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품명이라든지 전문 용어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처리를 할 때마다 사전 시스템을 활용해서 토큰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큰의 분할을 한 것을 라벨링하는 부분입니다. 이 라벨링은 최종적으로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아주 저렴하다라는 것은 가격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입소문 인기라는 것은 평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할 때에는 정리를 하고 싶은 단위로 라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라벨을 그룹핑하는 것입니다. 라벨만으로는 어디까지나 제품마다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단위로 정리를 하고 싶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의 경우에는 상품이라는 그룹에는 상품 A, B, C가 있으며 가격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라벨을 가진 것끼리를 묶어서 분석을 해달라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벨 1이 가격이라든가 다른 입소문이라든가 제품 평가라든가 몇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상적인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아웃풋을 BI 툴에서 읽어내서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루기 쉽도록 하나의 데이터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 분석에 있어서 애널리스트가 하는 전처리를 등록을 해두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집계 결과를 바로 다룰 수 있도록 분석 활용을 위해서 가상적인 테이블로서 아웃풋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 사전 등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같은 업계에서는 일부 사전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삭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분석 환경으로서 범연적인 분석하고 유연성이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니드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구성이 필요합니다. 활용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 데이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의 전처리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룰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저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코드를 의식을 하면서 아웃풋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아직까지 장기간의 유연한 분석은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또 지금 현재는 룰 베이스로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라이즈 같은 것은 AI가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표가 있었던 오토 FM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마구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토크라는 제목으로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반영을 하면서 디스커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물음표 마크가 오른쪽 화면 밑에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밑에 있으니 포스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오쿠다 타스쿠님이십니다. 그러면 오쿠다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인에서 데이터 플랫폼실에서 데이터 커넥티드라는 팀에서 엔지니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외부 서비스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부터 데이터 플랫폼에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는가 하는 인젝션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소감을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집계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양한 원시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데이터 이런 이 복수적인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그 요구에 맞춰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리소스를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이 지키는 이런 관점에서도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에서도 저희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리노를 이제 가급적 빨리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도 도입을 해서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 데이터와 중간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인하우스 이용 그리고 서비스 이용 또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가 같은 데이터도 구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들으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서비스 뭐 광고 쪽이면 광고 쪽 또 다른 서비스면 다른 데이터, 다른 API 레이어가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데이터의 내용 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시스템을 폭넓게 제공하는 플랫폼 이것은 또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흡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 도메인과 이 시스템의 아키텍처로서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내에서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는 게 큰 부분인데요. 이 서비스 자체도 갑자기 외부에 나온 게 아니라 사내에서 먼저 사용을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외부로 확대를 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활용을 함으로써 이 범용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색 쿼리로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면 일반 사용자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트리노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부분이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부족한 것,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트리노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도메인 지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데이터 셋 같은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한 것인데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것을 제공을 하면서 서비스 측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는 동기부여가 있었고 또 그것을 이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개발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들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들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요구를 수렴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사용자들의 요구가 부상을 하는 것은 제로 상태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서 서비스 측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건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텐데요. 실제로 플랫폼 또는 API 연동 등등에서 시스템 개발실에서 아키텍처를 만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는 이 야마구치님 조직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외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가볍게 소개를 드렸는데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등이 다양한 곳에서 전문 분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과 이제 같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과제가 된 게 이제 거기서 이제 결과물로 나온 것을 이제 시스템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도 역시 이 서비스 측이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고도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플랫폼 쪽에서 그래서 플랫폼 측에서 상에서 할 수가 없을까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축적해서 사용을 하는 가운데서는 반드시 나오는 요건이라고 새삼 오늘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리넷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1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연동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만든다라든가 그러한 것을 하는 가운데서는 운영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은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서비스 연동을 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체제를 구축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 특별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특별한 운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이거예요. 특별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틀내기 되는 부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트리노는 리소스 상한을 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여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부하를 가하면 안 된 건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부하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병렬을 할 수가 있는지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룹을 나누지 않고 서비스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한 거예요. 플랫폼을 구축을 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CPU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 메모리를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용 상황이라든가 또 항상 1년 동안 내내 피크는 아니잖아요. 야간이 피크인 경우에도 매치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한밤중에 피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잘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네요. 마지막 부분에서 AI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AI라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부분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에까지 이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솔루션 사업에 있어서 AI를 도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어려운지, 지금 현재 어떠한 단계에 계시는 건지 소감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AI라는 것은 한마디도 얘기를 해더라도 상당히 폭이 넓잖아요. 검색 쿼리에 대한 AI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하는 건지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의도를 이해를 하는 것, 그것도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그런 것을 판정을 하는 것도 다른 AI가 필요할 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 단어는 정확하게 상품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그런 분류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어느 문제로부터 해결할 거냐라는 것이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교적 단어 쿼리, 단어 자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떠한 카테고리에 소속이 되는 건지, 그러한 카테고리 분류 문제에 있어서 AI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안에서 카테고리, 히트율 같은 것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부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도 개선이 끝나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다음은 데이터 세트 사전을 만든다라든가 그러한 것이 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라인으로서도 모델을 만들어서 시스템 알고리즘에 도입을 한다는 것, 옛날부터 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거기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거 어렵습니다. 아직 AI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것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인도 야후자팬도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가 있는 영역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함께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특히 좀 궁금했던 게 서비스와의 연동인데요. API 레이어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도배인 지식,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식이 필요할 텐데요. 이 API 설계, 이 단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조금 범위를 벗어나서 또 색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련한 API가 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별하다고 하기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관련해서 구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계열로 변하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없으면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랭킹을 뽑는 것, 이 랭킹 정보를 뽑는 것만으로는 분석이 안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또 분석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후의 백앤페어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분석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집계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통계 정보에 대해서 알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라인 입장에서도 이런 API 레이어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스트레이트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은 데이터 영역에서 어렵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데이터를 다룰 것인가, 어떻게 데이터를 발견할 것인가, 적절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는 ETR 정보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영역의 지식과 하이브리드로 통합이 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이번 세션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데이터를 발견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탈로그라든지 이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 서비스 쪽이 제공하는 솔루션 입장에서 좋은 데이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문제겠지만요. 물론 사내에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저희 부서 자체가 이 위치 정보 로그를 만드는 팀입니다. 그리고 검색 로그 정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계속 연구를 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발견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 오는가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도전을 해보고 또 이게 좋았다라면은 또 그것을 적용해보고 이 조직 차원에서 그러한 사이클을 돌렸던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데이터 그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메타 데이터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라인의 카탈로그 툴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또 그를 바탕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이용 활용을 어떻게 촉진을 하고 또 그런 다양한 시책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녹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은 공통적인 과제라고 느꼈습니다. 네. 지금 메모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소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기술 기반으로서 기술자로서 정말 흥미로운 아키텍처 레벨에서 다양한 API 설계, 웹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기술 영역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측면에서의 영역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조합이 된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이라고 느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부분이 정말 어렵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기술로서도 타사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 도전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기술적인 도전이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적인 도전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야후 저펜도 같은 생각일까요? 네, 기술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만으로 가능한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농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라인도 포함을 해서 이 데이터가 먼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인 거죠. 그것이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